낡은 주택 사서 고생하고 단독주택 사서 손해보고 땅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을 적게 쳐준다. 열받아서 술 먹는 여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 집에 화장실이 문제예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 우리 조카분들이 반지하라서 습하지 않아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던데요. 굉장히 쾌적합니다. 5개월 넘었는데요. 아직 습한 데 하나도 없고 옛날에 살았던 한남동보다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아요. 구석에 장판 있잖아요. 이쪽이 조금 습해서 항상 제습기를 켜놓고 있고요. 오늘이 10월 25일이잖아요. 나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 왜냐? 집이 너무 따뜻하거든. 아직 전기장판도 안 틀었어요. 반지하의 가장 단점이 습한 거잖아요. 하지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집이 굉장히 쾌적하고요. 곰팡이나 물자국 같은 게 지금 전혀 없더라고. 살면서 개만족 중이야 지금. 옛날 모습에서 주방도 이렇게 지금 이쁘게 지금 고쳐놨잖아요. 화장실 좀 고치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우리 조카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화장실 고칠 데가 어디냐 하면 처음에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밑에 줄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사 오자마자 바로 줄눈을 싹 넣었습니다. 타일 사이에 매즈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줄눈을 새로 넣을 겁니다. 준비물은 백시멘트. 쇠로 된 헤라보다는 고무 헤라가 더 좋긴 한데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쓸게요. 아따 고생만 했다 헤라. 너희 일만 했구나. 나 따라다니면서 일단 요 벽에 부착된 거 다 빼버릴게요. 쇽. 이것도 빼버리고 거울도 빼고. 으쌰. 자, 이것도 빼버릴게요. 이 수전도 빼버릴게요. 으아. 공구 중에서 저는 이 첼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첼라가 훨씬 더 쓰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넓이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되죠. 볼트 너트 조일 때 몽키 스패너를 많이 쓰잖아요. 몽키 스패너와 첼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첼라를 고릅니다. 여자들이 쓰기도 쉽고 여기를 돌려서 풀었다 조았다 해야 되는데 얘는 풀었다 조았다 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저는 첼라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 콘센트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아줍니다. 테이핑 자국으로 이렇게 막아서 백시멘트가 안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수채구멍 막아야 돼요. 백시멘트가 안에 들어가면 이 수채구멍이 막힐 수 있거든요. 철통방, 자, 백시멘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굳는 시멘트 이렇게 써있죠. 성능은 이게 더 좋아.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서 백시멘트가 빨리 굳어버리면 작업하고 있으면 얘가 굳어가지고 못 쓰게 되거든. 일반 백시멘트를 사세요. 2kg에 3, 4천 원 하면 살 수 있어요. 일반 백시멘트 사시면 됩니다. 아우, 아래 친절하노. 다 붓지 말고 한 절반만 부어요. 절반 작업하고 다시 반죽해서 절반 작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반죽 농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물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죠? 아이씨, 이거 빠지붙네. 이게 비닐 장갑이 좀 이래. 자, 이 헤라로 반죽을 싹싹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반죽이 또 금방 되거든요. 반죽을 너무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반죽도 잘 되거든요. 이런 정도가 되면 타일을 착착 붙여보는 거지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슥슥 바르면서 채우면 됩니다. 아무 때나 채우이소. 일단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틈새에도 싹싹싹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줄눈 작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멘트가 양이 많이 들어가겠어. 이게 생각보다 줄눈이 있잖아요. 시멘트 많이 먹거든요.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여자들도 겁을 안 내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시멘트가 매끈매끈거리잖아요. 어차피 닦으면 다 싹싹 닦이거든. 그래서 이 줄눈만 착착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아하게 안 해도 돼. 일단 무식하게 발라. 싹. 이 45도 각도로 바르면 작업이 훨씬 더 용이해요. 45도 각도. 자, 밀가루 반죽 메우듯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싹. 나는 피라서 세계적으로 잘 안 돼.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자, 이 백시멘트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45도로 올리면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자, 이 물기가 조금 묽어야 돼요. 자, 밑에서 위로. 제가 죽을 줄을 넣습니다. 아까 아무거나 발라도 돼! 했잖아.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 이 촘촘히 발라야 됩니다. 꼼꼼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순 작업인데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지금 타일이 있잖아요. 여기는 좀 꺼졌고 여기는 좀 튀어나왔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 생긴 꼬라지가 또 오래된 집이라 타일끼리 수평이 안 맞는데요. 요즘 집들은 타일 평활도가 잘 맞아서 작업이 쉬울 겁니다. 요래 저래 타일이 이쪽은 좀 꺼졌고 이쪽은 튀어나왔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채워주는 거지. 아, 참, 세상에 쉬운 게 없다. 화장실 좁아 터져가. 응?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살 때 있잖아요. 땅이 넓은 게 좋은가 좁은 게 좋은가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지. 같은 가격을 주고 집을 사더라도 빌라는 땅이 작고 단독주택은 땅이 크잖아. 이 집을 2017년도에 샀잖아요. 그때 내가 4억 중반대로 주고 샀는데 얼마 전에 조합에서 종이가 하나 날아왔어요. 2024년 기준으로 추가 분담금을 8,300만 원 더 낸다 예상치로 서류가 날라온 거예요. 8,300만 원 소문으로 들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뭐 5억 나온다 6억 나온다. 저 같은 경우는 땅이 32평이고 빌라 같은 경우는 8평 5평 이렇단 말이에요. 빌라가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나와요. 단독주택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엉뚱하게 비밀은 다른 데 숨어 있다. 빌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요거는 제가 요 작업을 다 마치고 현장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개발 단지에서는 왜 빌라가 더 유리한지. 빌라의 땅과 단독주택의 땅은 평가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한 평당 100원, 한 평당 1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요. 회가디야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완성! 싹 발라놨지? 자, 요런 데가 우둘투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띄면 다 떨어지고 닦으면 다 닦이니 걱정하덜덜 말더라고. 시멘트가 남았잖아요. 하수구나 싱크대에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이 굳어서 버리면 나중에 막히거든. 이렇게 덩어리를 싹 걷어가지고 이 굳은 채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싹싹 닦아가지고 아깝다 이거. 잖아 이거 딴 데 쓸데없나 아깝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물에 담궈 놓으면 가루가 이렇게 녹는다고. 이렇게 녹여서 버려야 돼요. 물에 담가 놓으면 됩니다.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는데요. 이 줄들이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시멘트가 묻은 부분으로 또 자꾸 닦으면 안 돼. 이런 깨끗한 면으로 한번 닦고, 자 이렇게 깨끗한 면으로 싹 닦고요. 이 부분은 빨아야 됩니다. 다시 이 깨끗한 부분으로 이렇게 싹 닦고 이렇게 닦아주면 돼. 닦으면서 후회했어요. 걸레 100만 번 빨아야 됩니다. 손목 다 나가요. 요걸로 해볼게요. 박을 타세 박을 타세. 싹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 줄눈이 닦으면서 또 이렇게 교정이 한번 들어간다. 줄눈에 교정이 들어가는 거죠. 싹 녹잖아. 녹으면서 다시 한번 교정 들어가는 거죠. 반복해서 닦는 과정이 힘드니까 요주의 바랍니다. 함부로 시작하지 마이소. 3,000원어치 백시멘트 사가지고 반나절 투자해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여자들도 할 수 있고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 때는 분기탱천되어 있는 거죠. MBTI J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격자무늬 공포증 걸렸어요. 여기는 제가 사놓은 단독주택의 옥상입니다. 이 집이 대지가 30평인데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20평이 채 안 돼요. 건축 면적이라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일단 이런 재개발 지역은요, 땅을 20평 갖고 있든 2평 갖고 있든 집 하나씩은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거의 원칙입니다. 내 땅 위에 집만 서 있으면 새 아파트 받을 자격을 공평하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올해 기준으로 작은 평수를 받을 때는 위에 마이너스 숫자만큼 환급을 받고 85제곱 이상의 아파트를 받을 때는 8,400만 원, 105제곱 아파트를 받을 때는 2억 9천만 원 더 내네요. 실제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가 될지 몰라.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쪽에 빌라가 보이잖아요. 빌라는 갖고 있는 땅이 적어서 추가 분담금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단독주택들은 땅을 많이 깔고 앉잖아요. 그래서 저런 빌라보다는 추가 분담금을 조금 덜 내는데요. 한 평당 평가 금액은 빌라가 훨씬 높습니다. 더 높게 평가해줘요. 추가 분담금은 내가 가진 땅의 평가 금액과 비례율로 결정되는데 비례율은 어려우니까 오늘 뺄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평가 금액,
제가 이사 나왔던 한남 3구역을 예를 들면요. 한남 3구역에서는 저런 빌라는 평당 1억 받았어요. 단독주택은 평당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빌라 10평 갖고 있으면 거의 10억을 받고 단독주택은 30평을 갖고 있어도 15억을 받는 거야. 환장하죠?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 단독주택을 안 샀겠죠. 빌라를 샀겠지. 그런데 저는 2017년도에 내가 여기서 80까지 나는 여기서 살겠다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미래는 없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빌라는 왜 평당 평가 금액이 비싼가? 땅의 활용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단독주택은 이 30평이라는 대지 위에 3가구에서 5가구 정도가 살거든요. 하지만 저런 빌라들은 45평, 50평 땅 위에 20가구 정도가 산단 말이에요. 저 땅은 너무너무 활용도 높게 쓰여진 땅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목길에 붙어있는 집하고 대로변에 붙어있는 집하고 집값이 다르잖아요. 대로변에 붙어있는 대지는 그 왔다 갔다 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금을 더 쳐준다. 골목 속집에 있는 집은 땅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을 적게 쳐준다. 빌라는 보통 대지 지분이 5평, 8평 이렇잖아요. 평당 1억 감정평가를 받는다. 그럼 5평 땅으로 5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을 받고 나처럼 주택을 산 사람은 30평을 갖고 있어도 15억밖에 감정평가 금액을 못 받는 거예요. 한남동을 비유한 금액입니다. 봉천동은 반값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는 총 금액은 단독주택이 조금 덜 내.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빌라는 추가 분담금을 좀 더 낼지는 몰라도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제가 이 집을 살 때요. 4억 3,600에 샀거든요. 그 당시에 빌라가 1억대였어. 1억대. 4억 3,600짜리에 먼저 손이 가겠나? 1억대에 손이 딱 가겠어요. 30평을 갖고 있으나 3평을 갖고 있으나 새 아파트를 받는 기회는 공평하게 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빌라를 산단 말이에요. 거래도 잘 되고 손이 바뀔 때마다 프리미엄이 또 붙고 그래서 뭐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활용도가 높으면 금을 많이 쳐준다. 감정평가에서 빌라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재개발 지역은 작은 땅이 아름답다. 재개발 지역은 작은 땅에서 꽃이 핀다. 저 같은 일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메기 물어 가입시다. 아이고 이 쓰레기들 언제 다 치워놓어. 야 파트 넘고 싶네. 자 화장실 줄눈 작업은 이런 정도로 됐어요. 잘 안 됐어. 미치 보네. 정교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백시멘트라 그런지. 성격 정교한 제이분들만 하세요. 예, 피는니까 하기 너무 힘들어요. 격자무늬 공포증. 오늘 저녁은 과메기로 술 한잔 할 겁니다. 유심 씨가 왔거든요. 이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꼬시래기 꼬시래기 토시랑 달라요 꼬시래기 부산도 사람 맞아요? 아 대구 사람이구나 산간지방 사람 세트까지 완벽하게. 포항 구룡포 석병리 과메기입니다. 석병리 덕장은 해안선 따라 높은 암벽 위에 있어서 해풍을 제대로 맞는 곳이에요. 24시간 해풍, 30시간 냉풍 건조로 말려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요.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단백질, DHA, 칼슘, 메치오닌 영양가 만점이지라 망고 초장 무료 증정, 야채는 선택입니다. 30년 이상 덕장 작업을 해온 전문가분들이 만든 해시태그 구룡포 석병리 과메기 강추합니다. 망고초장도 뭐래? 처음 본다 엄마 신기해라 특허 망고 초장. 아 우리 집에 왜 왔니? 과메기 먹으러 왔단다 아니 술을 한잔 하고 싶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비가 오니까 어막이 흐르며. 비 오는 날은 또 밈이 생긴다. 밈이. 자 나이들이 너무 센 언니다. 칼 들고 있는 센 언니. 한 잔만 주이소 속이 마마 썩은 문드러진다 유심 씨가 사정이 생겨서 이 집을 내놓고 다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요즘 다시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나 봅니다. 폭탄 줄 또 한 대 스트리 말아봐야지 제 취향껏 기가 막히지에 뭐 흔들고 뭐 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다 습기가 거품까지 탁 나오잖아요 우리 조카님들 한 잔. 과메기를 쌈을 싸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쬐까맣게 잘랐나? 그래. 팍팍 써라. 아이. 팍팍 써라. 내 주식 난 이상하게 내가 사기만 사면 떨어지던데
전기 배터리 뭐 좋다 해가 하면 이상하게 사면 날아가고, 금 좋다 해갖고 막 올랐다고 샀더만 또 내리가고, 또 내가 빡쳐서 팔면 올라가고. 인생 삼삼해야 된다. 초장 냄새 봐라. 자, 망고 초장. 궁금하다. 고추 오랜만에 먹어본다. 아니 결혼했으면 많이 묻을까 아이가? 우리 신랑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용히 단둘이 얘기합시다. 과메기. 이야, 때깔 지긴다. 왜 다시마를 위로 올리냐면 밑에 한 장 깔아주고 위에 같이 깔아줘야지 안에 속재료가 안 튀어나와요. 네맨키로 세로로 먹는 사람이 있고 가로로 싸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구강구조에 맞게끔. 이게 깊은 애들은 세로로 싸고, 가로가 넓은 애들은 가로로 싸고, 구강구조 평수나 구조에 따라서 가구도 인테리어를 배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학이 들어가네. 아, 그럼요. 보자, 이거 초장 맛 한번 보자. 이게 망고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청량. 망고 맛이 나요. 망고 향 나요. 나요. 이모는 가로 평수형, 난 세로 평수형. 짠! 짠! 꽃이다. 안 비려. 망고 초장 듬뿍 넣어 맛있어요. 야, 깔끔하다. 내가 사실 오늘 고민이 좀 있어서 왔거든요. SH에서 임대주택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거를 신청을 할까 말까. 그래도 한남동 재개발 출신이잖아요. 한남동에 임대주택 하면 한남동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남동에서 나올 때, 거기서 신청할 때 저기 한남동 이사 갔다가 한남동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이러길래 네 들어올 거예요 했으면은 내한테는 그 아직 자격이 있는 건 거잖아요. 내가 이사 나온 게 3월이었고 우리가 그때 신청받을 때가 10월 달에 신청받았었거든요. 자, 그럼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년 살아 있는 거지? 그게 몇 년까지 살아있는 건지도 우선 궁금하고, 응. 루머인 건지 진짜인 건지도 궁금하고, 아, 요번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아웃인 건지 아니면 다음 기회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대해서 뿅아리 눈물만큼도 모르니까. 다른 데 이사 가버리면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사무실에서 했던 말이 이사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종이에 체크란이 있어요. 다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 신청서 그 체크란이 있었어요. 한 잔에 드립발을 세우는 밤비가 봉천 14구역에 흐른다. 한남 3구역을 간신히 벗어났는데 다시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유심 씨. 살아간다는 건 왜 이리 쳇바퀴를 도는 걸까? 왼종일 돌아다니다가 다시 담벼락에 서 있는 자전거. 자전거 위로 비가 쏟아지도 우리들은 웃는다. 곱디 고운 침대 위에 벌겋게 묻은 초장을 감싼 과메기. 과메기만 누워있기 외로우니까 쪽파 짝꿍을 같이 눕혀서 꼬시래기 이불을 살포시 덮어준 다음에 어둠 속으로. 한 잔에 과메기가 왜 과메기인지 아십니까? 사투리로 과메기 하잖아. 우리가 원래 한자어가 원조입니다. 관목어를 과메기라 하는데 이 관목어가 뭐냐 하면 눈을 깨어서 만든 생선 따발. 눈을 관통한 애들인 거야. 관목어 과메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또 설명충. 이렇게 꿰는 거예요? 이렇게 꿰서 만든 건 거예요? 옛날에 겨울에 단백질 섭취를 못했으니까 그때는 청어가 흔했단 말이야. 그래서 청어 눈을 꿰어서 말랐다 녹았다 얼랐다. 뭐 우리 인생 같노. 아, 마 내 사는 거하고 똑같노 마. 말랐다 얼랐다 녹았다. 아, 근데 초장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임대주택 얘기를 하자면 사실 자기 임대주택 알아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거 있었나? 하나도 없어요. 전용 공간도 너무너무 적은 것들이 다 임대주택으로 나오고 해서 사실은 우리 한남 3구역에 살던 사람들 전부 다 임대주택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냥 일반 임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다 이사를 갔잖아. 그때 당시에 접수를 받았을 때는 서류상으로 공무상으로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했던 거지만 실제로 임대주택을 다시 한남동에 받아 들어간다는 거는 가능성이 없음. SH공사나 이런 공사에서는 한 번 이사 나갔던 사람들이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딱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류 절차적으로는 그거를 뭐 이렇게 접수할 때 받아주지만 다시 들어간다는 꿈은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남동에 오래 있으면서 특혜 같은 게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정말 나만의 착각이었네요. 알지? 우리 이주보상비 받았잖아. 이주보상비는 이주보상비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네요.
한 잔에. 올해도 임대주택 공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임대주택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제 주변 분들은 다 포기했어요. 실제로 모집 세대수도 작고 임대 평수도 작은 아파트들입니다. 또 한 번 나를 얼루네. 말랐다 얼랐다 녹았다. 세상 사는 건 빡세다. 우리 목고지 언니 있잖아요. 또 네. 목고지 언니도 임대주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지만 그냥 지금 홍제동에 따로 그냥 방을 얻어가 이사를 갔거든요. 낡은 데서는 살 수 있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좁은 데서 못 산단 말이야. 없어요. 한 잔에. 이걸로 놓고네. 아 진짜 이거 우리 인생사가 이거 담겼네. 말랐다 얼랐다 녹았다. 말랐다 얼랐다 녹았다. 자, 과메기 한번 꼽아볼게요. 과메기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꽁치와 한번 같이 한번 꼽아볼게요. 육질이 얼마나 다른가. 요거는 과메기. 약간 물에 꼽아야 돼. 과메기는 기름이 쫀득쫀득하잖아요. 정말 고소해지거든. 와, 이 같은 생선이라고 어떻게 보지? 야, 누가 봐도 다른 생선인데. 야는 모태솔로. 뭐요? 기름 자글자글한 거 보소. 어머. 오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거 봐라. 이게 생꽁치잖아요. 과메기. 발 뜯어지는 거 봐라. 이게 포하고 생선구이의 중간쯤 돼요. 생꽁치는 순결한 맛. 과메기 구이는 아우 40대만. 한 잔에. 구우니까 진짜 고소해져. 아, 2차다 2차. 1차 갑시다. 과메기 구이 더 강추. 말랐다 얼랐다 녹았다 굽히다. 저희는 행운이 모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은 끈질기기도 한지 우리 인연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뭐니뭐니면 꼬맹이 엄마와 늘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까지 넣어놓으셨어요. 하루 종일 봐. 있어 봐. 야, 손님들 왔다. 열심히 왔어, 열심히. 아이고 참말로 오늘 뭐 난리 났는 모양이네. 그러게요. 먹는 거는 즐거운 것 같아. 아 보이잖아. 오늘 뭐 하세요? 우리 과메기 먹으러 왔지. 가맥이 외국에서 약 오르지? 하나는 야부르진 않아. 내가 없으면 누구라도 채우겠지 뭐. 빈자리가 있으면 또 채워지는 법. 양푼이와 신문지의 인연은 이어집니다. 자 2차에 필요한 거. 땀 흘리다 쳇바퀴 돌다 원점으로 회귀해도 미소가 빠지면 안 됩니다.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남 3구역, 같이 먹었던 시시한 음식들, 흑백 요리사같이 조명받지 않는 삶이 온통 쳇바퀴를 돌아도 눈이 끼어진 과메기처럼 인생 덕장에 널려지더라도 견고한 인생들은 이어집니다. 밤비가 붉은 벽돌에 목을 그어대는 가을밤, 아파트 사이 이물감이 질척거리는 봉천 14구역의 밤이 깊어갑니다. 와, 칼질 잘하는 거 보소. 내 주부예요. 내가 술만 처먹는 족배가 아니라 나도 주부란 말이에요. 김치도 안 가요. 참말로 내가 뭐. 봐 칼질 보소. 똘똘한 기라 망고초장. 전투력 상승하노 지금. 2차. 침으로 먹을 거라서 잘게 썰어줄까 하거든요. 조사부라. 너무 좋으면 또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과메기 야채 소면을 만들 거예요. 골뱅이 무침에 소면 들어가듯이. 고추도 조사부라. 저 줬으면 너무 아픈데. 소중한 고추인데. 여러분들은 40대가 고추를 조수는 모습을 보고 인간들이 다 늙으니까 이제 못하는 말이 없어. 풋고추 별로 안 좋아해요. 미치겠다. 이왕 먹는 건 청양고추 먹어야지. 매운 걸로다가 말랐다 올랐다 녹았다. 면은 때려내야 돼요. 우리의 망고초장, 참기름. 이뭐 다진 마늘 있나? 메늘은 메늘 버무리 주세요. 과메기 또 소면은 또 처음 보네. 빠다삐뽕. 와, 이 소면 맛 한번 보자 진짜로. 탄산수 한 잔 따르고. 오케이. 짠! 면을 돌돌돌 감아서 한 사리 올리고 예. 과메기 한 사발이 올리고. 아이고, 물 보자. 진짜 맛있죠? 맛있어. 골뱅이보다 훨씬 쫄깃쫄깃해요. 면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이거. 신세계다 신세계. 라면 면으로 해야지 꼬들꼬들한데 이게 초장이 싹 묻어가지고 대박이다.
행운이모님도 임대주택을 갈 수 있었잖아. 결국은 일로 왔잖아요, 그죠? 난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싫어. 그건 단체로 생활을 해야잖아.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임대주택을. 나는 획일적인 모습에 조금 질리는 사람이거든. 탄상형 구조에 돈을 벌 때는 아파트가 좋아요. 근데 나는 그 획일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질린다 그래야 되나? 감성적으로 좀 그래. 우리는 새 아파트 들어갈 만큼 돈도 없잖아. 없어요. 요즘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없어.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사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에 상처 많이 받았구나. 동물 측은지심 생기는 거 보니까. 그 친구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앵마기. 내가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내가 검은 고양이거든요. 액 좀 먹어달라고. 내 술 좀 주고 먹어요. 내 안주도 좀 냉가놓고. 아 고추 덜 줘샀나? 말랐다 녹았다. 초장을 많이 넣을수록 훨씬 맛있어요. 마늘하고 설탕하고 갖은 양념 좀 넣고. 네. 명포 석병리 과메기 고정 댓글 꼭 봐주시고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저희들의 브이로그는 계속됩니다. 옛날 한남 3구역만큼 재미없을지는 몰라도 늘 시청해주시는 조카님들 사랑합니다. 피스.